이제 영상을 틀었으니까 다 안다고 할래. 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마지막 단원입니다. 2월 7일이고요. 화요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데? 모르겠어. 정월대보름 바다날. 어? 아니, 오늘 무슨 날이 있었던, 기념일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자, 경우의 수. 아니야. 그런 거 안 세. 생일 아니에요, 생일? 누군가의 생일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네. 부모님. 아니. 부모님 생일은 다 알지. 자, 경우의 수 처음 들어본 거 아니시죠?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웠을 거야.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 다시 한번 좀 적어볼게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었어요. 조심해. 나 지금 초딩들이랑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야, 집중해. 펜을 떠줘. 그랬죠? 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 나옵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이렇게 가지수를 경계수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야. 아니면 동전 하나를 던질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 했냐?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동전 던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따로 일어나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으로 읽어주시면 얘네가 뭐뭐이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건 A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M가지가 있을 거고 사건 B가 가지고 있는 가지수 N가지가 있었을 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지수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A라는 식당이 떡볶이 팔고요. 그냥 떡이라 써야겠다. 떡볶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만두 팔고요. 김밥 팔아요. 라면도 판대요. A라는 식당이.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식당에는 짜장면이 판대. 짬뽕이 판대. 탕수육이 판대. 그러니까 분식집하고 중국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식당에. 그러면 내가 일단은 뭘 먹을지 메뉴를 먼저 골라야 식당 가지 않을까? 너네 땡기는 게 뭐야? 저녁이니까 그래도 탕수육. 탕수육. 나도 탕수육 땡겨. 그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렇게 보겠지. A라는 식당에 있는 메뉴랑 B에 있는 식당이랑 비교를 먼저 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A라는 식당이 가지고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3가지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서 힘들어 죽겠지. 자, 그러면 내가 총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먹는 거예요? 7개 중에서잖아. 그러니까 둘이 가지수 뭐 하면 돼요? 더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직접 가서 먹어야 되니까 동시에 A, B를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는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신 거 맞습니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뭐로 구분하는 거냐면 합의 법칙이란 건 동시에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곱의 법칙은 합의 법칙의 반대니까 뭐겠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 지금 직접 식당에 가지 않아. 집에서 배달시켜 먹을 거야. 그럼 내가 한 개만 먹을 필요 있나? 굳이? 아니잖아요. 나 떡볶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어. 그러면 A라는 집에 전화해서 4개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럼 또 B에 전화해서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내가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괜찮아? 그러면 얘랑 짝꿍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3가지 이렇게 되는 얘기야. 내가 만약 만두 골랐어? 하나, 둘, 3가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김밥 골랐어? 하나, 둘, 셋. 라면 골랐어? 하나, 둘, 셋이니까 총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12가지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둘 다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A에서 내가 하나 고르고 그리고 B에서도 하나 고를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그리고 B. 그래서 뭐뭐이고라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가지수를 M가지, B가 가지고 있는 가지수를 N가지라 했을 때 얘네가 요렇게럼 동시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가지수를 곱하여 주면 되겠다 라는 소리예요. 문장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쓰겠죠? 괜찮습니까?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지? 너 어려워? 안 어려워?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 경우의 수에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있을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모르는 미지수 x, y, z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문자 앞에 있는 수를 우린 뭐라고 하지? 문자 앞에 있는 수를 뭐라 하지? 개수라고 얘기하지? 근데 질문 좀 어렵게 하니 얘들아? 아니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개수가 큰 문자의 수를 대입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해볼게요. 예시는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쓸 사람들은 썼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에 2x 플러스 5y 플러스 3z는 16이더래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상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다? 괜찮아요? 그리고 x, y, z는 양의 정수래. 이런 조건들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 y, z잖아. 그럼 문자 앞에 개수가 큰 애 누구예요? y가 제일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y에다 수를 먼저 대입해서 푼다는 얘기야.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아까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y에다 1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y에다 1 집어넣었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2x 플러스 3z는 여기 1이니까 5잖아. 1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순서상으로 x, y, z를 순서대로 쓸 거야. 그럼 y가 1이라는 것은 성립됐어. 잘 보고 있니? 그러면 이번엔 둘 중에 누구한테 먼저 대입해야 돼? z부터야. 그럼 z에다 1 대입하면 이 얼마야? 3이지. 네. 그럼 3 넘어가면 2x는 얼마야? 8이지. 맞아요? 그러면 x는 얼마야? 4.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다 만족하잖아. 양의 정수로. 되나요? 그럼 만약에 내가 z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2, 3은 6이지. 그럼 빼주면? 그럼 2x는 5야. 정수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만족 못하는 거야. 그럼 만약 3 들어가면 3, 3은 9지. 그럼 얘들 이항시키면 2x는 2니까 x는 1. 맞지? 이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따라서 y가 1일 때 z가 3일 때 x는 1이 된다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4 집어넣으면 음의 양수 되니까 음의 양수는 뭐예요? 음의 정수가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더 이상 안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y에다가 2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y에다 2 집어넣으면 식이 2x 플러스 3z는 2, 5, 10이니까 넘어가면 6 남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z에다 1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1 들어가면 말 돼, 안 돼? 안 되지. 2x는 3이니까 정수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2 들어가면? 안 되죠. 2, 3은 6이가 넘어가면 0이잖아. 당연히 점점 커졌을 때도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럼 몇 가지예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응? 순서상으로 x, y, z를 이거 만족하는 게 x, y, z를 한꺼번에 하나잖아. 하나.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조건 잘 확인해야 돼. 자, 방정식, 부등식 할 때 너희들의 그 문자들 있잖아. 문자들의 조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어떤지를 봐야 돼. 음의 아닌 정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음의 아닌 정수는 뭐가 있어? 0 아니면 양의 정수겠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눈빛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약수의 개수라는 게 있는데 네 번째 갈게요. 나 오늘 좀 느리지? 괜찮아요? 속도? 자, 네 번째. 이해는 잘 되고 있어? 자, 네 번째는 이제 약수의 개수 하고 약수의 총합. 근데 이거는 공식을 알려주기 전에 예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12의 약수 뭐 있어? 1, 2, 3, 4, 6, 12. 맞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는 거 맞지? 괜찮니? 근데 만약 내가 128의 약수의 개수가 와서 이러면 이렇게 찾을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12라는 걸 소인수 분해해보세요. 12를 소인수 분해. 4, 3, 12 아닌가? 그럼 몇이에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고 있냐? 지수들한테 1을 더해서 곱해볼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수한테 1 더하면 얼마야? 3이지. 여기는 3이 6 나온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지수들한테 1을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 나온다고요. 이거 중1 때 배웠어요. 근데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수의 총합은 처음 나오는 건데 약수의 총합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다 더해봐봐. 이거 다 더한 게 약수의 총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12잖아. 24잖아. 28 되는 거 맞아? 아닌가? 맞지?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2의 제곱이라는 건 1에서부터 2 한 개랑 2가 2개까지 최대로 나올 수 있고요. 3의 1이라는 건 1에서부터 3의 1까지가 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얼마야? 4 6 7 그 다음에 여기는 4 7에 똑같이 나오는 거 맞지?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화 시켜서 얘기를 좀 해줄게. 어떠한 자연수가 있어요. 어떠한 자연수 n이 있어. 그럼 이걸 내가 소인수 분해를 할 거 아니야. 괜찮니? 네. 해도 돼? 근데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이 소인수 분해했을 때 P 알파 Q 베타 그 다음에 R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이거에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 거야. 그러면 이때 약수의 개수는 개수만 쓸게. 개수는 지수들한테 뭐 하라고? 지수들한테 뭐 했다고?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총합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럼 얘가 1부터 시작해서 P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땅땅땅땅 P의 알파까지 가면 된다는 얘기지. Q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미안해 얘들아 쓸 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다 이렇게 좀 쓰는데 괜찮지? Q의 제곱 땅땅땅땅땅 Q의 베타까지. 감마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감마 하나하나씩 감마의 제곱 따라라랑 감마의 아래 감마까지 해서 이것들을 다 뭐 하면 된다?
똑같이 곱하여 주면 된다. 곱하여 주면 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좀 해볼까? 이거 예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48을 가지고 왔어. 48 소인수 분하면 얼마야? 2의 제곱 47에 28인데? 이거 2의 4제곱 4제곱 그리고 곱하기 4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C가 어떻게 돼? 약수의 개수. 너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빨리. 4 더하기 1에서 5가 되겠지. 그리고 곱하기 1 더하기 1에서 1이 되겠지? 그럼 5이 10, 10개예요. 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약수 총합할 거야. 그러면 1에서부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그치? 2의 4제곱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곱하기 1 곱하기 3은 하나까지만 가는 게 맞잖아. 굳이 계산 안 할게 이거는. 알았지?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인수 분해해줘야 된다라는 거. 얘네들 뭐 해준다고? 소인수 분해해준다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 요 소리인 거야. 알겠지? 알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형도라는 거 있고 지불 방법 있고 이런 것들 있는데 그거는 굳이 작성을 할게요. 수형도는 안 할게. 수형도는 뭐냐면 야 우리가 쓸데없는 선물 주기로 한 거야. 옛날에 내가 한번 수업했던 거 같은데 내가 쓸데없는 선물을 준비한 거야. 다들 선물 다 준비했겠지? 그럼 니네가 난 지금 이거 쓰레기를 준비했어? 근데 이 쓰레기를 내가 가져갈까? 내가 준비한 선물인데? 나 빼고 너네 둘 중에 어떤 애 한 명이 가져가겠지? 그러면 인성이가 가지고 온 선물도 인성이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가 갖고 온 걸 자기가 안 가져가는 게 수형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알려줄게. 이건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쓸 내용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자주 등장하니까 좀 써볼게요. 5번.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그냥 금액이라고 쓰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금액의 수까지 써줄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해볼게. 10원짜리를 어지러워. 3개 가지고 있고 50원짜리를 2개 가지고 있고 100원짜리를 4개 가지고 있다 해볼게. 그럼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홀짝 할 때 이렇게 막 동전 여러 개 있잖아. 홀짝 해봤니? 뭐 홀짝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무거나 탁 해가지고 보여주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일단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영어는 제외하고요. 여기서 내가 골라서 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야 너희한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0원짜리 3개 있잖아. 최대 몇 개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야? 3개야. 그럼 10원을 낼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게? 이것만 따로 생각해야 돼요. 10원을 낼 수 있는 가지수 3가지죠? 근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안 낼 수도 있잖아. 다른 건 내는데 얘는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지수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야, 4가지. 그러면 그런 느낌상으로 자 50원이 최대 2개까지 낼 수 있대요. 그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는 경우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5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섞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곱하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10원도 안 냈어. 50원도 안 냈어. 100원도 하나도 안 냈어. 그럼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지수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경우.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불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화폐 단위를 선생님이 L이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서 안 내는 경우 한 가지, M에서 한 가지, N에서 한 가지. 더하기지 더하기. 근데 모두 내지 않는 경우, 빵원을 내는 경우 한 가지 있잖아. 그걸 뭐 해준다? 빼주면 집을 방법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폐 단위야 LMN은, 그러니까 50원, 100원, 50원, 100원, 10원 이렇게 화폐 단위로 보시는 거예요. N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불 금액의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중복된 금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너희 생각해봐. 500원짜리 2개 있으면 1000원짜리 1개랑 똑같지 않아? 맞지? 그거를 작은 화폐 단위로 바꿔주는 거야. 중복된 금액이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쌤이 여기다가 1000원짜리가 2개 있대. 500원짜리가 3개 있대. 100원짜리가 뭐 할까? 5개 있대.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너희들 이거 2,000원이지? 얘는 1,500원이고 얘는 500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지? 쏘리 다시 바꿀게. 이걸 15개라고 할게. 그럼 이 얼마야? 1,500원. 단위 똑같아지지? 그럼 이거를 화폐가 작은 단위로 얘네들 바꿔주는 거야. 그럼 500원짜리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슬러 받는 거. 500원짜리, 100원짜리 15개를 바꾸라는 얘기야. 괜찮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중복된 금액이 있다면 화폐 단위가 작은 금액으로 거스른다. 거스른다. 거스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거스른다 막 이렇게 골라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바꾼다는 얘기예요. 작은 화폐로 바꾼다. 오케이? 네?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괜찮은 거 맞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도로망도 있는데 도로망 같은 경우도 그냥 그림 보면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건 아니에요. 경우의 수에서 마지막이야. 얘네들은 이제 색칠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색칠하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너네가 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웃되어 있는 애부터 먼저 해야 돼. 이웃된 부분이 많은, 이거 마늘 다짜야. 많은 애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색연필을 5개 갖고 있어. 색연필 5개 있어. 그래서 이걸 색칠하겠대. 근데 이웃한 애들끼리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돼. 하지만 이웃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다른 색깔 칠해도 돼. 이해된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 보세요. A라는 애는 B하고도 이웃됐고 C하고도 이웃됐고 D하고도 이웃됐고 E하고도 이웃된 거야. 맞죠? 선으로 연결돼 있어 다 이웃됐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색칠하면 돼요? A부터 색칠하는 거예요. 그럼 A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5가지.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다 색칠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겠어요? 4개 중에 하나. 그럼 C 입장에서는 A도 이웃됐고 B도 이웃됐으니까 몇 가지? 5개 중에서 2개만 빼면 되는 거지? 3가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D는 누구랑 이웃돼 있어? A하고 C랑만 이웃돼 있잖아 지금 현재. 색칠한 것들 중에서는. 색칠한 것 중에. 그럼 이거 2가지를 뺀 나머지가 몇 가지겠어요? 3가지. 보고 있니? 2도. 2를 보면 이거 둘이랑만 이웃돼 있잖아.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다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색칠하기 보면 딱지치기 모양처럼 생긴 애들 있어. 이런 건 문제 푸는 게 조금 내용이 달라. 지금 보면 A하고 B하고는 이웃된 거 맞죠? 그럼 A하고 C하고 이웃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된 거예요.
이웃됐다고 하지 않아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만 이웃됐다고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얘는 점으로만, 자, A하고 C를 보면 여기 점으로만 연결돼 있잖아. 이건 이웃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기준을 잡는 거야. A하고 C하고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색깔을 칠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린 거야. 이웃 안 했으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A하고 C가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A하고 C가 다른 색깔을 칠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딱지치기 모양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혼동을 많이 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모 두 번째 순열. 순열은 쉽게 얘기하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중2 때 배웠던 거를 그 공식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 해볼게요. 자, 여기에 5명이 있어. 5명?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거야.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몇 명이야? 이 5명 중에서 1명 들어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B가 섰어. 그럼 B는 이미 섰으니까 못 쓰잖아. 몇 명 남았어?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이렇게 쓰잖아. 기억나니?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5명들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 여기 5명 중에서 1명 뽑겠지. 4명 중에서 1명 뽑아서 세우겠지. 또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세울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거를 이제 기호화시키는 거야. 뭐냐면 N, P, R로 쓸 거야. 그때 여기서 N은 뭘 뜻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시켰다는 얘기야.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러니까 너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라 볼 수는 없잖아. 현진이고 현진이야? 아니잖아. 다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플갱어 만나면 죽는다며.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면 죽는다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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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듣는 것 같다, 진짜. 되게 빵당하네?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동전 5개를 갖고 왔어. 100원짜리 동전 5개가 있어. 얘는 서로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야. 세상에는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여기 분필 2개 있잖아. 같은 거,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알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야, 하다못해 그런 거 있던데 내가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알쓸 범잡?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물리학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다못해 그 같은 아파트에 놀이터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있는 놀이터의 그 모래랑 저기 있는 모래랑 여기 있는 모래가 다 다르대요. 예, 다 다르대요. 그런 것처럼 모든 물질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서로 다른 N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NPR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 했어? 5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3명을 뽑아 나열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나열할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야, 니네 특강이 필요해서 듣는 거잖아. 강요를 당한 것도 있겠지만 특강이라는 건 정말 니네들 필요해서 듣는 거잖아.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어떡해. 어? 여보세요? 피곤한 건 이해가 돼? 근데 오늘 아침 10시에 저 봤어요, 안 봤어요? 저 여기서 나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저 왔다 갔다만 했지 여기서 계속 수업했죠? 쉬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오늘? 아니요. 없죠?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졸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머릿속에서 풀어야 돼. 내 얘기만 듣지 말고 얘들아, 너네 머릿속에 자꾸 풀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기억이 남지. 맞지? 자, 다시 해볼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F까지 추가할게. F라는 애가 있어. 총 몇 명이지? 서로 다른 6개? 나 무슨 36개로 들었어. 서로 다른 6개가 있는 거야. 그럼 6명 중에서 내가 5명을 뽑아 나열했어요. 이 얘기는 6명 중에서 5명 뽑겠다고 한 거잖아. 괜찮은 거 맞아?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5자리로 보시면 돼요. 이가 어디 갔지? 5자리로 보면 된다고. 다시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을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몇 자리 뽑는 거야? 3자리만 뽑는 거지. 6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얘기야. 괜찮은 거 맞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난 지금 11명 있어. 11명 괜찮아요? 진원씨 너 괜찮냐고? 욕을 잘못했어요. 에이 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말해주면 돼. 그러면 이번에 11명 중에서 5명을 뽑아 나열시켰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11, 10, 9, 8, 7까지 가는 거지. 한 번만 더 할게.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가지고 왔냐면 8 가지고 올게. 8에서 4명을 뽑을 거래.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8, 7, 6, 5.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자리가 N자리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뒤에 거는 R자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N이 그대로 맨 앞에 나오는 거 보이지? N의 값은 맨 앞으로 나오는 거야. 공식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NPR이라고 했을 때 항상 첫 번째는 N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얘네들 전부 다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 얘네가 지금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쭉쭉쭉쭉쭉 간다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i의 특징을 볼게요. 마지막 i n에서 r 빼면 얼마니? 1이지. 거기다 1 더해봐. 나오죠? 다시 n에서 r 빼면 몇이에요? 거기다 1 더하면? 다시 n에서 r 빼면? 1 더하면? n에서 r 빼면? 1 더하면? 즉 마지막은 n-r에서 1 더한 값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순열이라는 i는 다시 한번 쓸게요. NPR이라는 것은 n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고 마지막의 특징은 n-r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나? 이해됐지? 자, 그런데 쌤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6명 중에서 6명을 뽑아 나열시켜봐 라고 했어. 그럼 이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 맞지? 그죠? 근데 내가 이번에 또 뭐라고 했냐면 야, 4P3 하래. 4P3. 그럼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나열시켜세요. 이거죠. C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3P3을 했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너희들?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겠죠. 즉 얘네들 특징 보면 n하고 아랫값이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결국에 1이라는 숫자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1까지. 맞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6팩.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4팩.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3팩이라고 할 거예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인데 그거를 선생님은 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MPN이라고 한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N 팩이라고 할 거야. 느낌표. 팩토리얼인데 그냥 팩 이렇게 한 것뿐이야. 얘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하나씩 줄어드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이 그치. 마지막이 2 곱하기 1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계승이라고 해요. 계승. 계속 쭈루루루 줄어가면서 곱해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너희한테 뭐라 했냐면 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를 뽑아 나열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야, 그럼 아무도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건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뽑는 경우 셀 수 있잖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야, 니네 공집합은 아니지. 0은 아니지. 그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 공집합이래.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 셀 수 없었어? 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빵개라고 셌잖아. 그래서 이거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라 하지 않았어?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안 세운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너네 셀 수 있었어, 없었어? 그치? 끝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끝이 없어? 아무도 안 세우겠다는 경우 딱 한 가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따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0 팩토리얼도 못 가.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도 못 가? 아무도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 0에서 어떻게 더 줄어들어? 못 줄어들잖아요,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증명할 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MPR이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대부분 많이 쓰는데 공식으로 우리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이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n-r팩분의 n팩과도 결과가 항상 같게 나온대요. n-r팩분의 n팩으로 해도 결과는 항상 같게 나온대요. 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 나열할 거야. 그럼 원래대로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썼지? 원래대로 풀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해주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러면 정답 얼마일까? 5, 6에 30, 3, 4, 12 곱하면 360이 정답 되는 거 맞죠? 근데 쌤이 이거를 저 방법대로 풀어볼게. n-r팩이가 몇 팩이겠어? 2 팩토리얼 맞지? 그 다음에 n팩이라 했으니까 6팩 하는 거 맞죠? 그럼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해져 나가는 거야. 6, 5, 4, 3, 2, 1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2, 1하고 2, 1은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결과 똑같이 360 나오는 거 보이지? 다시 갑시다. 5P3 갖고 올게요. 5P3. 그럼 얘는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60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걸 저거 공식대로 쓰면 n-r팩이니까 2팩분의 n팩, 5팩 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2팩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시켜서 60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선생님 굳이 이거 되게 복잡한데 약분까지 시켜면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계산할 땐 안 써. 계산할 땐 별로 안 쓰고 계산할 땐 이걸로 많이 쓰는데 증명할 땐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지울게. 그리고 이제 순열에서는 너희한테 정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웃되는 경우. 이제 풀이 과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풀이 과정. 이거는 그냥 순열에 대한 대충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말한 거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문제풀이 들어갈 때 순열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근데 중2 때도 그랬어요. 야, 이웃한다라는 거 완전 딱 붙어 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흰색이랑 초록이랑 붙어 있어. 이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순서가 달라.
순열이 순서가 필요하잖아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있는 거랑 이웃된 건 맞죠? 근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건 다른 내용이야. 네? 괜찮아요? 야,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나 진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에서 못했을 때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구분만 하면 되는데 그 구분을 자꾸 안 시키고 그걸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당연히 안 풀리는 거야. 너네 보세요.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가 필요하다 했었지? 그럼 내가 대표를 뽑을 건데 대표를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겠대. 그럼 이건 순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네 반장 선거할 때 반장 뽑고 부반장 뽑지 않아요? 아닌가? 반장인데 부반장도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5명 있대. A, B, C, D, E 5명 있대. 그럼 반장 5명 중에서 1명이 뽑히는 거고. 경고. 맞지? 그만해. 5명 중에 1명 뽑고 그리고 몇 명 남았어? 4명 중에서 1명 뽑았어요 해서 총 20까지가 된다. 이렇게 풀잖아. 이건 순열이야. 이건 순열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그게 아니라 부반장 2명을 뽑겠대. 5명 중에서 부반장 2명을 뽑겠대. 그러면 이거는 직위가 같은 거지. 맞지? 민겸이랑 진원이가 부반장이래. 그럼 둘이 직위가 똑같잖아. 그럼 순서가 달라도 되잖아. 어차피 부반장이라는 그 조건은 변함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건 다음 시간 때 배울 건데 조합으로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5명 있죠? 5명 중에서 부반장이 A라는 애랑 D가 됐대. 부반장 2명이 A하고 D가 됐어. 야 그럼 부반장 나와봐 라고 하면 A 나오고 D가 나오나 D가 나오고 A가 나오나 같은 경우로 봐야 된다고. 이런 거는 순서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괜찮은 거 맞아요? 이건 나중에 조합이라 해서 다음 시간 때 배울 거야. 구분 잘 해야 된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얘는 조합이란 말이야. 이웃이라는 것은, 자, 이웃돼 있다고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렬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 예를 실어볼게. 자, A, B, C, D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너한테 뭐라 하냐면, 야, A하고 B하고 이웃된대. 그럼 원래 총 4명이었지. 근데 이웃된 애들은 한 세트로 보는 거야. 왜 붙어 다녀야 되니까? 붙어버리는 거, 붙여버리는 거.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네가 지금 총 1명, 2명, 3명이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일단 3명을 세우는 거야. 이해 안 됐나요? 괜찮아요? 이거대로 풀어야 잘 풀려요. 자, 4명이지만 사실은 4명이지만 나는 A, B가 이웃된 데서 얘네들을 한 세트로 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4명이서 일렬로 세우는 거를 사실 3명이서 일렬로 세운다라고 해서 3명을 일렬로 세우면 돼. 괜찮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명 중에서 1명이 들어가겠잖아. 3가지. 그래서 여기 D가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A, B가 들어가거나 C가 들어가거나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A하고 B가 들어갔다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는 C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괜찮아? 근데 너희 생각해보세요. D, A, B, C랑 D, B, A, C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라고.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A, B 둘이 뭐 했을까?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는 것이냐? 일단 보세요. 푸는 방법 다 똑같아요. 이웃됐다며 총 몇 명이서 일렬로 쓰는 경우? 3명이서 일렬로 쓰는 경우. 3명이서 순서들을 일렬로 쓰니까 몇 팩이야? 3팩. 3팩 맞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둘이서 뭐 하는 경우? 자리 바꾸는 경우. 2명이서 일렬로 쓰는 게 결국 자리 바꾸는 거 똑같잖아.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A, B, C, D, E, F 이렇게 할게요. 6명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야, A하고 B하고 C하고 이웃해서 쓸 거래. 그럼 총 몇 명으로 보는 거야? 1명이야? 이웃된 애들만 1명이겠지? 그러니까 총 몇 명으로 봐야 되냐고. 총 4명으로 봐야겠지. 얘네가 1명으로 보는 거니까. 맞아? 그럼 4패. 그리고 곱하기 3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 끝. 이거라고. 어렵냐고요? 아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웃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웃된 애들을 1명으로
보는 거야. 한 세트로 할게요. 한 세트. 왜냐면 이게 인원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세트. 그리고 이웃된 애들을 뭐 하는 거? 얘들아, 한 세트로 보고서 세웠잖아.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웃된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웃되지 않는다. 이웃되지 않는데. 자, 5명이 있어. 5명인데 내가 뭐라 했냐면, 야, A하고 B는 이웃되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A하고 B하고 싸운 거야. 둘이 싸웠어. 내가 앞에 있는데 싸웠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니? 뭐라 할까? 멈춰 이러니? 아, 어떻게 할까? 화해해? 아니지. 일단 혼나겠지 앞에. 야, 나가 이러겠지 내가. 야, 교무실로 가 있어 이러겠지 내가. 설마 선생님 착하게 멈춰 화해해 이런 성격으로 보이니? 아니지. 야, 선생님 앞에 있는데 막 쥐지고 볶고 싸우고 막 난리 쳤어. 그럼 내가 화나지 나도. 야, 나가 있어 교무실 가 있어 이럴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되지 않은 애들 잠시 보류야.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잠깐 보류야. 해놓고 나머지를 먼저 세우는 거야. 자, 봐봐요. 지금 5명이 있어요. 5명인데 이 둘이 싸웠어. 이웃하지 않겠대. 그러면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몇 명 남았지? 3명 남았잖아. 그러면 3명을 먼저 세우는 거야. 일렬로. 3명을 일렬로 쓰는 경우에 몇 팩이에요? 3팩 해서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러면 이제 이 2명이 다 혼나고 들어왔어. 그래도 둘이 지금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잖아. 둘이 같이 앉고 싶겠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 세운 애들의 양쪽 끝과 그 사이사이 중에서 골라 앉으면 돼. 근데 이때 순서가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야, 둘이 들어와서 앉아 이랬어 그냥. 그럼 둘이 같은 데 앉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웃 돼버리잖아. 될까 안 될까? 안 돼.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즉 4자리 중에서 2명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예요. 됩니까? 안 됐어요? 지금 제가 곱하겠죠. 왜 곱하겠지? 너네 앉고 그래야 양쪽 끝과 사이사이 니네가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된 거 맞니? 나 오늘 이거 갓 중3 올라가는 애들한테 다 설명했던 거야. 너네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리고 너네가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 왜냐면 고등부기 때문에. 걔네 오늘 영상 올라가거든? 걔네 거랑 너네 거랑 그 비교해봐. 차이 나요. 진짜로. 니네 더 자세히 설명해준 거야. 근데 니네가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몇 명이야? 6명이지? 네. 6명이 있는데 여기서 C, D가 이웃하지 않겠대. 그럼 일단 몇 팩이야? 4팩. 4팩. 그래요? 그리고 4명이 이렇게 섰을 때 양쪽 끝과 사이를 2명이서 골라 들어가는 거니까 뭐라 쓸 거야? 그렇지. OP2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웃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잠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잠시 나가 있어. 보류야. 그러면 두 번째는 나머지를 세우고 양쪽 끝과 그쵸? 양쪽 끝도 먼저 써야 돼. 양쪽 끝과 사이사이를 들어가면 된다. 이런 소린 거예요. 괜찮죠? 네. 너무 안 끝내주니 내가? 아니요. 괜찮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다. 아마 이것까지 우린 하자. 아니다. 하나만 하자. 2개만 하자. 2개만. 뭐냐면 그 두 번째가 원래 더 많거든요. 근데 거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야,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이 나와. 문장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왜 자꾸 지울까 나? 맨 위에다 올려놓을 거야. 6명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반장 반장 한 명이랑 부반장 한 명 뽑겠대. 근데
이때 적어도 한 명은 남자여야 된대.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 이건 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듣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다 써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만 쓰는 거라고? 잘 들어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봐봐.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건 반장에서 남자가 뽑혔어. 그럼 부반장에 남자 뽑혀도 되는 거 맞지? 그럼 적어도 한 명 남자잖아. 또는 반장에서 남자가 뽑혔을 때 부반장에서 여자가 뽑히더라도 둘 중에 적어도 한 명 남자 맞잖아. 또는 반장에서 여자가 뽑혔어. 근데 부반장에서 남자가 뽑혔어. 그럼 적어도 한 명 남자인 거 맞잖아.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는 게 편하니 너희들은? 그거 말고 둘 다 여자가 뽑히면 이 녀석이 반대 경우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 반대 경우를 빼주면 이 세 가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전체 모든 경우잖아. 모든 경우에서 이 반대의 경우를 빼주면 얘네 나온다고.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저 좀 이따 다시 마무리할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은 다음에 그리고 문장에서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 그거에 반대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거 마무리 할게요. 이거는 빼고 지금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 있어 얘들아. 근데 문장 똑같아요. 후보가 바뀐 것 뿐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빼고 이거 문장을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다 풀어볼게. 준비됐니? 자, 지금 나는 총 몇 명 있다고 있냐면 7명 있어. 총 7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을 거야. 이게 모든 경우 아니야? 모든 경우 맞잖아. 7명 중에서 반장 1명 뽑고 부반장 1명 뽑을 거야 까지가 모든 경우라고. 그러면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이게 모든 경우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거는 결국에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여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반대 경우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반장도 여자가 돼야 되고 부반장도 여자가 돼야 된대. 그럼 후보에서 남자들은 빼고 여자들 중에서만 뽑으면 되잖아. 그럼 몇 개? 3명 중에 1명 뽑히겠지? 그 다음에 2명 중에 1명 뽑히겠지? 그럼 이게 반대의 경우를 뭐 하면 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얼마예요? 6, 7에 42에다가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얼마야? 30? 6 되는 거 맞지요? 근데 이거는 지금 편하게 푼 거고 편하게 안 풀 거야. 편하게 안 풀고 적어도 한 명이 남자가 되는 경우래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 다 일일이 찾아볼게. 자, 4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 12가지. 맞아? 남자 중에 1명, 여자 중에 1명. 맞아요? 이건 남자 1명 뽑히고 또 1명 뽑힌 거야. 이건 남자 1명, 여자 1명이야. 12가지 맞아요? 자, 여자 중에 1명, 남자 중에 1명. 12가지. 그럼 이 경우들은 다 다른 경우니까 더 해줘야 되지. 다른 경우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세 가지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전적 배열. 내가 이거를 안 쓸라 했거든? 근데 쓰는 이유가 사전을 모르더라. 얘들아, 너네 사전 모르니? 사전? 백과사전처럼. 사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한사전 알아요? 영한사전?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그러면 너네 카카오톡 있지? 카카오톡 맨 위에 있는 게 기억부터 시작하잖아? 기억부터 시작하면서 가, 갸, 겨겨, 교교, 구교, 극이하고 또 뭐예요? 나, 냐, 가. 그걸로 하지 않아? 맨 마지막 게 영어가 될 거고. 맞아요?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사전적이야. 이해 안 됐어? 너네 알파벳 다 알지? 무시하는 거 아니고 다 알죠? 순서 아시죠?
그럼 쌤이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예를 할게.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가 있어. 얘네들로 사전적 배열을 하겠대. 그때 20번째 들어가는 아이의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다 누구예요? A가 제일 첫 번째 아니에요? 저 일일이 좀 써볼게요. 원래 안 쓰거든요. 저 일일이 써볼게요. A로 시작하면 그 다음 거는 B가 되고 그 다음 건 C가 되고 그 다음 건 D가 되는 거 맞지? 그럼 그 다음 건 A, B, D, C가 돼야지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건 A 일단 이거 둘이 지금 바뀌었잖아. 얘부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PA B 다음 건 뭐야? C C가 되겠지? A 봐봐, 내가 이래서 한다니까 너희들. 아니 나는 당연히 이건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너희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헷갈렸어요. 어. 중2 때 어려워서 쌤한테 혼났던 거. 혼난 거 기억해서 어떡하지? 미안해. 아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들 모르더라고 잘. 지금 괜찮니? 네. 순서들이 자꾸 바뀌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A 다음 뭐야? C A 다음 뭐라고? 그 다음에 B.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 건? A C D B A, C, D, B.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A D B C A, D, B, C. 그 다음 건? A D, C, B. 그 다음 건? B B A 그치? 맞아. A는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를 다 바꾼 거야, 현진아. 목이 아파서 그런 거지? 이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지? 그 다음 거는 이제 B부터야. 그럼 B 다음 뭐야? B, A, C, D. 그 다음 거는? B, A, D, C.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다 찾아서 20번째까지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A를 먼저 자리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에는 뭐가 들어서 상관없잖아. 어차피 A 들어가서 얘네들끼리 자리 뭐 하는 거야? 3명이서? 바꾸는 경우니까 3팩. 6가지. A로 시작하는 단어들 다 찾은 거야. 6가지.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B로 시작하는 거 단어 생각하는 거. 그럼 B를 지정했으니까 몇 가지? 6가지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세 번째. B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났으니까 C로 시작한 거 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3팩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몇이야? 여기까지가 몇 번째야? 6번째, 12번째, 18번째까지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다음 건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C로 시작한 거 다 끝났으니까 D로 시작하겠지? D, A, B, C. 그 다음 건 D, B A C A, E A C C, B가 되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얘가 20번째가 되는 거야. 됐니? 네. 이 사문적이 많이 어렵나? 괜찮아요? 네. 조합까지 다 나갈까? 전 좋아요. 좋아요? 저도 지금 이 깊은 한숨 누구야? 알았어. 조합은 다음 시간 때 하자. 경우의 수하고 순열은 완벽하게 합시다. 알겠죠? 응.